네, 질병은 의사가,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운입니다. 오늘은 4월 23일 금요일, 이제 장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. 뭐 지금 현재 이제 요번 한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다른 것보다 좀 관심 있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와서 참고 어, 그 뉴스거리를 보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이제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나왔죠. 예,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.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좀 뜨거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, 이거는 참 안 된 그 참 애석하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,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, 그래도 이게 완전히 정착화되기 전까지는 그 분명히 이제 시스템상이든 뭐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런 산업이 계속, 네,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. 일본이 이번에 이제 긴급 그 사태 재선포했죠. 예, 이런 부분들 지금 코로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그 더 증가하고 있죠.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시장에 영향을 많이 안 줄 수는 있지, 그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제 지금 현재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 그 이제 뭔가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으니까,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, 예, 추가 부양책 이야기했죠. 근데 주로 이야기한 게 교육과 인적 인프라 관련해갖고 이제 부양책 관련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요즘에 한창 뜨거운 비트코인 관련해갖고 이제 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아무튼 뭐든지 이제 많이 그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자산이든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. 예, 많이 올라갔다면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빠지는 일만 남았기 때문이죠. 그런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장에서는 안 좋은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길게 보고 가면, 예, 단기적인 노이즈일 수도 있지만 당장에 이제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, 이제 금방 투자했는 사람, 저 밑에서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죠.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자본이득 세율 관련해 갖고 뭐 이제 그 인상한다는 부분에 있어 갖고 뉴스거리가 나왔어요. 예, 직접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뉴스가 나왔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뭐 인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 돌고 있는데, 이것도 일단은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.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인상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든 자산 하면 이제 뭐 근로소득 말고 그 외에 이제 자본소득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이유를 그 높게 이제 잡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어차피 이제 그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저런 거 올리는 건 당연한 건데, 저렇게 뭐 그 두 배씩 올리기야 하겠냐는 생각은 들지만 어차피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. 저것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. 결정돼 버리면은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끄럽지만 결정되고 나면 이제 그건 악재 해소라 볼 수 있겠죠.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뜨거워지려고 하는 시장에서 저런 부분이 찬물을 끼얹는 걸 수도 있지만,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 이제 그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을 한 개 참고를 한다면,
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이든 뭐 물가든 같이 올라가죠.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저기 이제 세이율만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세율이 20%인데 그 만약에 1,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자본소득에 대해서.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. 그러면 세율은 20% 그대로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과거에는 1,0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지금 자산 가치나 이런 걸로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투자든 뭐 해갖고 올라가고 2,000만 원을 벌었어요. 그러면 20%에 대한 그 2,000만 원은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세율은 똑같더라도 그러면은 거치는 세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거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은연중에 이제 이야기들로서 나온다는 거죠. 근데 지금 현재 불어났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인플레이션을 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인다 해갖고 뭐 테이퍼링이든 자산 축소라든지 그 이제 뭐 그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거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지금 당장은 안 될 거예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부채율이 예를 들면 과거에는 40%였다면 지금 만약에 이제 너무 뿌려갖고 120%, 130%, 뭐 150% 됐다는 거예요. 그럼 다시 이제 40%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?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발생시켜갖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소득세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저게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면은 시장에서는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보다는 처음에는 이 저거가 이제 결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재평가 전체적인 섹터들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적당 수준까지 빠지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또 그런 걸 기회 삼아서 이제 투자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지 않나. 어쨌든 이제 세금을 많이 써갖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채율은 늘어났을 거고 부채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%를 두 배 뭐 설사 저렇게까지 올리겠어요. 근데 올린다 칩시다. 그러면 40% 올리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1,000만 원 버는 사람이 40% 올린다 하면은 죽을 마실 거예요. 맞죠?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용인해주고 하다 보면 더 벌어들이는 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. 근데 일해서 이제 먹고 사는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저기 해당 안 됩니다. 돈 많은 사람 부자 증세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부자 증세라고 하면 어찌됐든 저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되면 반발이 심해지고 나서 이제 그 테이퍼링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부채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금으로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쁘게만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충격은 분명히 받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들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. 하지만 이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또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면은 현금 확보를 조금씩 해놓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저게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재 해소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저점 매수로의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. 인플레이션을 단기간에 뭐 올라갔다 해갖고 지금 불어났는 돈이 부채에 대한 부분을 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용인해줘야 될 기간들이 1년에서 2년, 3년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인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. 너무 많은 부채가 자본이 풀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풀려놓은 자본만큼 이제 부채가 쌓인 거니까요. 그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. 오히려 투자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기후 정상회의 요거 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
그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친환경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이나 기후 이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전체적인 핵심 그 키워드가 이제 그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제 뭐 전기차, 수소차 이런 거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뭐야? 정책적으로 스타일 이상 밀어주는 그 혹은 이제 그 정권이 밀어주는 핵심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투자의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이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.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거냐. 근데 지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? 지구가 아프니까 이제 우리 그 기후 협약이냐 이런 걸 하고 지금 뭐 아픈 거를 이제 치료까지는 모르겠지만 덜 아프게 하자 이거예요. 예.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이제 영원한 테마가 될 수는 있겠죠.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환경 오염 문제는 과거에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고, 예,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도 이제 또 문제가 될 거니까요. 예, 영원한 테마가 될 수 있는 거죠. 예, 지구가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사람은 제약 바이오가 영원한 테마인 것처럼, 예,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영원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런 뉴스들 전체적으로 이제 저만의 이제 그 다른 이제 시장을 보는 이제 통찰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. 통찰력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생각인 거예요. 그냥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. 예, 이렇게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미 이제 과거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 직전의 고점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. 지금 어떻게 돼요?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눌러주고 쉬는 거는 당연하다 봅니다.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다 올라와서 이제 매물 소화 끝나고 쉬어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쉬어주기 때문에 옆으로 좀 더 기다가 다시 이렇게 그 직전 고점 3,266원 쪽으로 온다면은 이번에는 돌파하고 추가적인 그 시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우리나라 그 시장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. 하지만 어떻게 해요?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갖고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지금 시장에 이제 발목을 탁탁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예의주시 할 필요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뭐 어차피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이 그 세금 올린다 해서 이제 갑자기 뭐 퇴행 산업이 되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. 예,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노이즈는 있겠지만 계속적인 성장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지나가면 지나가는 그 작은 이런 여기도 지나가 보니까 이제 별거 아니었듯이 그것도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나중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슈들 때문에라도 많이 이제 그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맞습니다.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산업이 그런 것 때문에 퇴행한다. 이거는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뭐 많은 이야기들 뭐 하고 싶지만 크게 이제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. 종목 관련해서는 요번에는 이제 따로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몇 가지 5종목 정도 이야기했는데 섹터별로 한 종목씩 그 섹터들의 그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 많습니다. 그런 그쪽 섹터의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가지고 가서 계속 이제 투자에 자기만의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걸 지금 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드립니다. 이제 시작하는 쪽의 섹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